늦은 오후의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거실 한켠에서 낡은 앨범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 혜진의 웃음은 언제나처럼 밝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지 벌써 1년. 정숙의 집에는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늘색 이불이 가지런히 덮여 있고 화장대 위에는 혜진이 마지막으로 쓰던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아직도 방 안에 스며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향기가 점점 옅어질수록 그녀의 가슴은 더 텅 비어갔습니다. 그날은 혜진의 기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검은 옷을 챙겨 입고 작은 국화한 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납골당은 한적했습니다. 사진 속 혜진은 여전히 그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아, 엄마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곁에는 사위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돌려 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켰어야 했어요. 그날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2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그의 침묵이 더 밉고 괴로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이후 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그녀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 했지만 정숙에게는 더 깊은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진우 탓이었을까? 아니면 내 탓일까? 그러나 그 대답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또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정숙의 시계는 멈춘 듯 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시렸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사위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딸의 사진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에는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사위를 미워한 후회의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마음을 안고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이 흘러갔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혼자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작은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 제목, 전국 초등학생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명단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펼친 지면 속에 윤서윤 강릉 초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혜진이 생전에 아이 이름으로 꼭 쓰고 싶다던 이름이었죠. 정숙의 손끝이 신문을 움켜쥔 채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눈매를 보았습니다. 분명 혜진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신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설마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 탁자 위에 신문을 펴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려 돋보기를 들고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아이의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고 흐릿하게 잡힌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외투를 꺼내 입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인형은 혜진이 어린 시절 품고 자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낯설고도 멀게 흘러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하자 공기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지도를 바라보며 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콩쿠르가 열리는 회관 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섰습니다. 피아노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 부모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정숙은 자신이 다른 세상 사람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서윤아, 아빠 온다. 정숙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로 한 남자가 아이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7년 동안 잊으려 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정숙은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진우의 모습은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 또렷하던 얼굴선은 흐릿해졌고 머리에는 희끗한 새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가방을 챙겨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호가 아빠 손을 잡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밝게 자란 것이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대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서윤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또렷하면서도 섬세했습니다. 정숙은 커튼 틈 사이로 아이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딸 혜진이 어릴 적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혜진도 무대 앞에서 긴장한 채 손을 모으곤 했죠. 정숙의 마음은 울컥했지만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피아노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음악이 끝나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사 앞에 선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미소가 비쳤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치즈를 외칠 때
정숙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밭순이 됐어요. 해지나 잘 크고 있네요.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건네고 싶었지만 지금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인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야겠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릉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한 정숙은 이른 시간부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다듬었지만 손이 떨려 빗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늘은 꼭 얼굴을 보자는 결심과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인형을 다시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벚나무 가지들이 막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왠지 그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앞 벤치에 앉은 정숙은 하교 시간을 기다리며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인형의 리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교문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며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서윤의 얼굴은 놀랍도록 혜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인형을 꼭 쥔 채 아이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란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번졌습니다. 할머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찾으러 나온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진우의 시선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진우의 입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분이 우리 할머니래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고 진우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지나고 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둑한 저녁 강릉의 거리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부서질 때마다 정숙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작은 카페 안에는 커피 향이 가득 퍼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마주 앉은 정숙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젖은 외투를 벗으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간판을 흔들었고 카페 안의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감정만 생각했죠. 진우는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날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를 적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그 빗소리에 섞여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입안 가득 쓴맛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혜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윤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온 듯 문 앞에서 주춤했습니다. 정숙은 급히 눈가를 닦았지만 얼굴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빗속에 섰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서윤과 민호가 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품속에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 맞죠? 아이의 말이 비 사이를 뚫고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겼고 진우가 그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비 내리던 밤 공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정숙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다시 가족이네요.